하나은행 자산관리 전략 팀장 박현식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은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의 해였습니다. 주식, 채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자산 시장에 폭풍이 몰아쳤었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오늘 시간에는 2023년 대한민국 주식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이니까 조금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 세 가지를 꼽는다면은 단연 금리와 유가와 달러 가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불리우는 3조 호황 시기가 있죠. 1980년 중후반 요 시기를 이제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이제 부르죠. 3저 세계가 낮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유가가 낮고 달러 가치가 낮은 그 시기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1980년 중후반 그때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얘기 아니냐 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그 초반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직후 이 3조 호황이 다시 나타났죠.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니 특별 실업수당이니 돈을 엄청나게 뿌렸더니 시장에 달러량이 많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020년 초반에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 35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한마디로 2020년 3월 이후로 저금리, 저유가, 낮은 달러 가치 요 세 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1,400대에서 3,300까지 오르는 2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미국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하락을 하면은 분명히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래프를 띄워드릴 건데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를 그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같이 그린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에너지 가격, 대표적으로 유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원자재인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그린 거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은 계속 말씀드린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달러 인덱스를 원달러 환율과 함께 그린 겁니다. 자, 2021년 7월부터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금리는 주구장창 올랐고 유가도 오르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승세가 더 거세졌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리고 돈줄 째니까 시중에 달러량이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3저가 아니라 3고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동시에 오르니까 미국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졌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랬던 요 세 가지 변수가 가장 최근에는 미국 시장 금리 상승세도 좀 멈추고 러시아 전쟁도 약간 소강 상태가 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유가도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 있고 20년 만에 가장 강세였던 이 달러 가치도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변수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멈추니까 최근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을 뭐 할랑말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변수, 금리, 유가,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첫 번째 금리는 일단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 근데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일단 물가가 하락을 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말하면. 근데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는 있는데 이 정도가 아직 안 되고 물가가 더욱 많이 떨어져야만 금리도 제대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즉 기대 인플레이션, 요게 이제 지금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니까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사야겠다, 임대료도 더 높게 받고,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이렇게 통화 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한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금리에 대한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2006년 이후로 처음으로 긴축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항상 저물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던 일본도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도 인플레이션 이제 위협이 되니까 물가 잡으려고 돈줄째는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되게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엔화 빌리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엔화 빌려서 사놓은 미국 채권을 팔아버리고 그럼 달러가
달러가 나오겠죠? 그걸로 엔화로 바꿔서 그 엔을 갚아버린다는 거죠. 이 엔 대출 이자가 비싸지기 전에. 그럼 이 과정에서 미국 채권을 파는 수요가 생기니까 미국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통화 긴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긴축 정책은 강도가 점점 심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아직까지는 금리 올리고 긴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시원하게 떨어지고, 혹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 상승률은 꽤나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경기도 꽤나 둔화되면서 결국 금리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 달러 가치의 경우에도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달러 가치랑 유로화 가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미국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좀 더 거세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보다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요거는 시중에 유로화 량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의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달러 가치는 올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도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 있어요. 일단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죠. 중국인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이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원유를 공급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했었어요. 이게 이제 방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월 달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미국이 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원유를 살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유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유가는 이 수준에서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유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발병했을 때 기억나시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자그마치 마이너스 35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듯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은 유가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지, 만약 온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경기 침체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 주체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유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유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단정을 하고 작전을 짰는데 유가가 크게 오르면은 손해보잖아요. 누군가 만약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투자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 3저 현상이 일어나면 주가에는 굉장히 이롭겠지만, 일단 유가는 도무지 모르겠고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금리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꽤 높은 확률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특히 국내 주식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확실할 때, 우왕좌왕할 때, 요럴 때 주식에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는 게 보이고 유가가 하락하는 게 보이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는 주식을 사려고 뛰어들어봤자 너무 늦어요.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들어가봤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빌빌될 때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안녕.